70평생을 살아온 이순재와 박금순 부부의 집은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금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순재는 신문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노랗게 물든 마당의 감나무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순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하게만 살고 있었을까? 금순이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다정함이 남아 있었어요.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느라 우리만의 시간이 없었지. 금순이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재는 신문을 접어두고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순아, 우리 이제라도 둘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금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이요? 이 나이에? 왜 안 돼? 아직 우리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순재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손주들만 생각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금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체력에 맞춰서 천천히 다녀오자. 순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단둘이서 어디 간 게 언제야? 금순이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였던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로, 커서는 결혼 준비로,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난 후로는 육아 도우미로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게요. 정말 오래됐네요. 금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순재는 아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갈까? 바다? 산? 아니면 온천? 그의 질문에 금순이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가 좋겠어요. 파도 소리도 듣고 갓 잡은 생선도 먹고. 금순이가 말하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그래, 바다로 가자. 동해 쪽으로 가서 며칠 있다 오자. 순재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느라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을지, 뭘 가져갈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이는 여행 가방을 꺼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그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컸어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에게도 드디어 선물 같은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순재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 속도에 맞춰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배려가 가득했어요.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매는 여행 가방이 어깨를 눌렀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금순이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내가 들어줄게. 순재가 아내의 가방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이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어. 하지만 금순이는 남편의 허리가 많이 굽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둘이서 나눠 들어요. 당신도 무리하지 말고. 금순이가 가방 한쪽 끈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기차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여행 다니는 사람이 참 많구나. 순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금순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기차역이. 지난번 기차를 탔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게 요즘은 차로만 다니다 보니 순재도 추억에 잠겼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기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기차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승차했습니다. 다행히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금순이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풍경이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들판과 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기분이?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신기해요. 마치 젊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논밭을 보니 시골에서 농사짓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고 산을 보니 아이들과 함께했던 가족 여행이 생각났어요. 저기 저 산 너머로 우리가 처음 살던 집이 있었지? 순재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금순이도 그 방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정말 작은 집이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안 행복해? 순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었어요. 지금도 행복하죠. 다만 그때는 뭔가 꿈이 많았잖아요. 맞아, 꿈이 많았지. 아이들 훌륭하게 키우자, 좋은 집에서 살자, 여행도 많이 다니자. 순재가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둘만의 여행은 미뤄두고 살았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정성껏 싸온 김밥과 계란 후라이, 단무지가 전부였지만 둘에게는 어떤 고급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금순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당신이 싸준 거니까 당연히 맛있지. 식사를 마치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이 자장가 같았어요. 금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잠이 들었고 순재는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금순이가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 바다예요. 그녀의 감탄에 다른 승객들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드디어 도착했구나. 순재도 바다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바다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차에서 내릴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었어요. 역에서 내린 두 사람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금순이가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짠내가 나는 바닷바람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순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황혼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난 후 두 사람은 해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금순이는 오랜만에 모래를 밟는 감촉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모래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보며 말했어요. 순재도 따라 신발을 벗었지만 걷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래가 발을 깊숙이 빠뜨려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거든요. 천천히 걸어요. 금순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도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평소 집 주변 산책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순재가 근처 바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금순이도 그 옆에 앉아 거칠어진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잖아. 순재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벌써 피곤해 보였어요. 집에서 나온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가볼까요? 저기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순재가 멀리 보이는 등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기서 쉬고 있을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순재는 더 멀리 가보고 싶었지만 금순이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순재가 일어서려 하자 금순이가 그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금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이가 이런데 혼자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금만 가볼게. 순재는 아내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오랜만에 생긴 모험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기서 바다나 보고 있어. 저도 같이 가요. 조금 쉬고 나니까 괜찮아요. 금순이가 억지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분위기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려다 보니 오히려 어색해진 거예요. 순재는 아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금순이는 남편을 따라가려고 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순재가 몇 번씩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결국 금순이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남편을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버거워진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순재는 깜짝 놀라며 아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자신을 탓했어요. 미안해. 당신 기분도 생각 안 하고 혼자만 앞서갔네. 아니에요. 제가 체력이 딸려서. 금순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순재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어요. 체력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서두른 게 문제지. 그때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친절한 제안에 두 사람은 고마워했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금순이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재가 젊은 커플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 여행이라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젊은 여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바다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커플이 떠나고 난 후 순재와 금순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여보. 금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젊을 때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순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속도에 맞출게. 저도 무리하지 않을게요. 힘들면 솔직히 말할게요. 금순이도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펜션방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다는 건 같은 속도로 걸어야 한다는 뜻이구나. 그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순재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첫날의 작은 다툼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행에서는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즐거움을 찾는 지혜를 배우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두 사람은 전날의 교훈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근처 시장을 구경하기로 한 거예요. 금순이는 오랜만에 다른 지역 시장을 보게 된다며 설레했습니다. 시장 구경하는 것도 좋은 여행이죠. 금순이가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순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사람 사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시장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바다마을 특유의 비린내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어요. 순재는 길을 찾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렸고 금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길 아세요?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쪽으로 가면 돼. 하지만 10분쯤 걸었을 때 두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높은 담장만 있을 뿐 길은 없었어요. 이상하네. 순재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금순이가 말했지만 돌아가는 길도 복잡해 보였어요.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쪽이 왔던 길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친근한 목소리에 순재가 답했어요. 시장 가려는데 길을 잃었네요. 아, 시장이요? 여기서 시장까지는 좀 복잡해요. 아주머니가 손짓을 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쭉 가시다가 큰 길 나오면 우회전, 그 다음에 또 좌회전. 복잡한 설명을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억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그걸 눈치챘는지 말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어차피 시장에 볼 일 있어서 가려던 참이에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금순이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받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몸소 느꼈어요. 아주머니는 이순자 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60년을 살았다며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했어요. 부부 여행 오셨어요? 보기 좋네요. 그녀의 말에 순재와 금순이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금순이가 답하며 걸었어요. 이순자 씨는 길을 안내하며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작은 어촌이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변했어요. 그래도 정겨운 느낌은 그대로네요. 순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아직도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해산물 사세요. 아침에 갓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그녀는 단순히 길만 안내해 준 게 아니라 맛집까지 추천해 주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순재가 말하려 하자 이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이런 게 인정 아니겠어요? 대신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금순이가 제안했고 이순자 씨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시장 한편의 작은 카페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인사도 안 하는데 어르신들은 정이 있어서 좋아요.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여행 오신 모습 보니까 부러워요. 부러우실 게 뭐 있어요? 금순이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순자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재와 금순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순자 씨가 먼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두 분 보니까 좋네요. 그래도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함께 하세요. 저희는 미루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 말이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순재가 금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다니려고요. 이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건강할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후 이순자 씨는 시장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멸치가 유명하고 저기는 미역이 좋아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런 곳들 몰랐을 텐데. 금순이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좋아요. 오랜만에 이런 분들 만나서. 점심시간이 되자 이순자 씨가 식당까지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기 할머니가 하시는 곳이 제일 맛있어요. 50년째 한자리에서 하고 계세요. 그녀의 추천은 틀리지 않았어요. 생선구이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순자 씨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 보냈어요. 순재가 깊이 인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이순자 씨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행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이순자 씨가 떠나고 난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큰 감동을 주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금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게.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순재도 감동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어. 그날 저녁 펜션에서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이렇게 서로 도와주며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금순이가 말했어요. 맞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왔지. 순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고. 이순자 씨와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요. 셋째 날 두 사람은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으로 왔던 바로 그 해변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맞나? 순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한 백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바다는 그대로네요. 금순이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새 신부와 28살의 신랑이 손을 맞잡고 걸었던 그 해변이었어요. 그때 우리 참 어렸지? 순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순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 두 사람은 예전에 사진을 찍었던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바위는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서 사진 찍었지? 금순이가 바위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순재도 바위에 손을 얹으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때 카메라 필름 한 통에 몇 장밖에 못 찍어서 아껴가며 찍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진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했죠. 금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수백 장도 찍는데.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신혼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했는데. 순재가 말했어요. 저도요. 결혼하고 나니까 무서웠어요. 금순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한다니.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참 잘 살았어. 순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었지. 그러게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금순이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근처에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젊은 관광객의 제안에 두 사람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신혼여행 오셨어요? 또 관광객이 농담 삼아 물었어요. 50년 늦은 신혼여행이에요. 순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관광객은 깜짝 놀라며 감동했어요. 와, 정말 멋지세요. 사진을 찍고 난 후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년 전과는 다른 속도였지만 마음만큼은 그때와 같았어요. 그때 우리가 꿈꾸던 게 뭐였지? 금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행복이 뭔지도 몰랐죠. 금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는데. 지금도 그래.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순재의 말에 금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노을을 보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왜? 순재가 물었어요. 금순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어서요. 그 시간들이 노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들, 꿈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 잘 살았지? 순재가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정말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순재의 질문에 금순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모습의 자신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해요. 금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 순재가 답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더없이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하루였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흘러온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순재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여행 중이니 조금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금순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순재는 조용히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금순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순재는 웃으며 답했어요. 응, 잠이 일찍 깼네. 아침 식사를 하며 순재는 허리 통증을 숨기려 했습니다. 금순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뭐 할까? 금순이가 물었을 때도 괜찮다는 듯이 답했어요. 등산 어때? 여기 뒤편에 작은 산이 있던데. 순재가 제안했습니다. 금순이는 조금 망설였어요. 등산이요? 우리 나이에? 높지 않은 산이야.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순재는 자신만만했지만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진통제를 몰래 먹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금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차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경치도 감상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금순이가 심호흡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올라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순재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걸을 때마다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참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잠깐 쉬어요. 금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사실 쉬고 싶었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금순이가 바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어쩔 수 없이 앉았는데
그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어요. 아, 순재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금순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순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금순이는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허리 아프죠? 금순이가 남편의 등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순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조금. 아침부터 좀 아팠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금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순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금순이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순재가 아쉬워했지만 금순이는 단호했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정상은 다음에 가도 돼요. 하산하는 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금순이가 순재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순재가 중얼거렸습니다. 금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뭐가 미안해요? 우리 나이에 무리한 제가 잘못이죠. 펜션에 돌아와서 순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순이는 근처 약국에서 파스와 진통제를 사와서 남편을 돌봤어요. 이제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순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순이의 정성스러운 간병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금순이가 말했습니다.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 맞아.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지. 순재도 동감했어요. 앞으로는 무리하지 말자. 여행도 우리 몸에 맞게 해야겠어요. 금순이가 남편의 등을 마사지해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래. 어차피 시간은 많아. 순재가 편안해하며 말했어요.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날 밤 금순이는 남편이 편히 잘 수 있도록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 순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정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은 여행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로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몸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즐거움을 찾기로 한 거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이 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야 개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었어요. 주황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하늘이 바다 위로 반사되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금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러게. 이런 걸 보려고 여행을 하는 거구나. 하지만 노을의 아름다움보다도 두 사람에게는 지난 며칠간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다투고 서로를 돌보며 보낸 시간들이요. 여보. 금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여행하면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 뭘 배웠는데? 순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금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순재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금순이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죠. 무엇이 당연했는데? 당신이 옆에 있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함께 잠드는 것. 금순이가 하나하나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게 기적이라는 것을. 순재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특히 허리 아팠을 때 당신이 돌봐주는 걸 보니까 아프다고 말 못하고 혼자 참고 있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금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해요. 그럴게. 나도 당신이 힘들어할 때 못 본 척한 게 미안했어. 순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기쁨의 파도도 있었고 슬픔의 파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 파도 같았네요. 금순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도 계속 흘러왔지. 멈추지 않고. 순재가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흘러갈 거예요. 금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순재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지.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네요. 금순이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답했어요. 해는 매일 지고 또 뜨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야. 무슨 뜻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뜻이야. 순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요. 이번 여행이 바로 그 시작이네요. 금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인생 이막의 시작.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하늘에는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들도 우리처럼 오래됐겠네요. 금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래, 수억 년을 빛나고 있지. 우리도 오래 빛날 수 있을까요? 이미 빛나고 있어. 서로에게. 순재의 말에 금순이는 감동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들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바닷가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다 보니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들어갈까요? 금순이가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있자. 순재가 아내를 더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 또 있을까? 맞아요. 집에 가면 또 바빠질 텐데. 금순이도 남편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래도 이제는 달라질 거야. 순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시간도 꼭 만들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만끽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눈 적은 많지 않았어요. 여행이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를 다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두 사람은 여행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화면에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이 사진 참 잘 나왔네요. 금순이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어요. 그러게. 이 사진은 꼭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두자. 순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의 기념품으로. 기차가 집이 있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집이 그립긴 하지만 여행이 끝난다니까 아쉬워요. 금순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잖아. 역에 도착하자 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행 어떠셨어요? 아들의 밝은 목소리에 두 사람은 반가워했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순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부모님의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을까? 금순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순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전부 다 좋았어. 함께였으니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와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다시 바빠질 일상이 시작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물 사왔어요? 손주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금순이는 미소 지으며 여행 가방에서 조개 껍데기와 예쁜 돌멩이들을 꺼냈어요. 이것 봐, 바다에서 주워온 거야. 손주들은 신기해하며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와, 바다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두 사람은 흐뭇해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여행 다니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다니세요. 그러게요. 우리끼리만 가니까 더 좋았어요. 금순이가 답했습니다. 아들이 조금 섭섭해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빼고요. 가족여행은 따로 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가져야지. 순재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집 침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두 사람은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어요. 금순이가 여행 옷들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순재도 동감했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다음이요? 금순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재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물론이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잖아. 그러게요. 아직 갈 곳이 많아요. 금순이의 얼굴에 다시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산도 가보고 계곡도 가보고 온천도 좋을 것 같고. 순재가 덧붙였어요. 우리 몸에도 좋을 거야. 침대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본 풍경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요. 여보. 금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하면서 당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나도 그래. 5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모르는 면이 있더라고. 순재가 답했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금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 함께할 수 있어서. 다음 날부터 일상이 시작됐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잘 잤어?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행에서 배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일상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산책할까요? 순재가 제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주변만 돌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멀리 가보고 싶어졌어요. 좋아요. 천천히 걸어요.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부부가 더 다정해지신 것 같은데요. 이웃의 말에 두 사람은 쑥스러워했어요. 여행 다녀왔거든요. 금순이가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만.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신혼부부 같아 보여요. 이웃의 농담에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천으로 가기로 했어요. 지난번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가요. 금순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순재도 동의했어요. 우리 속도에 맞춰서. 여행 가방을 다시 꺼내며 두 사람은 설레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금순이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순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들의 황혼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 거실에 걸린 바닷가 사진을 볼 때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에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깊은 사랑과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다짐이 담겨 있었어요. 황혼 여행은 끝났지만 그들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